NoSQL은 왜 쓰기 부하에 강한가요?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에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스키마를 함께 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의 진짜 장점이나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저의 경험들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코드 하나 잘못 푸시해서 이렇게 오류가 나면 그냥 그게 다 내 책임이 되고, 내부 구성원들만 스터디를 제안할 수 있어요.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스터디를 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 중에 자리가 남으면 신입을 추가로 뽑습니다. 개발자 취업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 개발자 취업 뽀개기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2회차 모임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개발자 채용 시장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멀쩡히 다니던 사람들도 줄줄이 잘라버리는 지금 시기에 취업을 한 사람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하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정보 같은 걸 많이 얻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첫 출근이라서 먼저 일하고 계신 분들 얘기 들으러 왔어요. 이직하시는 분들의 동향이나 뭐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뷰티포 제2의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있는 워드브릭스라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공부는 CS 지식과 기술 면접 사이의 그 커넥션을 얘기하고 싶어요. 테크 인터뷰에서 이 사람을 검증하고 싶은 크게는 두 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지, CS와 실무를 연결할 수 있고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NoSQL은 왜 쓰기 부하에 강한가요?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에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스키마를 함께 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라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SQL은 NoSQL에 비해서 부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요것과 똑같아요. 라이트 연산이 많으면 SQL과 NoSQL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NoSQL과 SQL, RDB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요거예요. 근데 질문을 저렇게 말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념이지만 탑다운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말할 거리는 되게 많아요. SQL은 수직 확장이 유리하고 NoSQL은 수평 확장이 유리하고 사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요거를 말하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아래 추가적인 두 질문을 볼게요. 당신은 상황에 맞게 SQL과 NoSQL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이런 것을 고려하며 개발하나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 걸 대답하면 이 아래 두 개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충족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기술적인 이해도와 문제 해결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테크리드라면 이런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를 했었어요. 저는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고 근데 되게 좋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기술 시덥잖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뛰어난 커뮤니티에 들어가세요. 사실 이건 입사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사실 이런 모임도 되게 좋은 모임인 것 같고 나보다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상상으로 그 기능들을 구현해보고 뛰어난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고 또 이런 논쟁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서류부터 컬처핏이라고 생각해요. 이력서 디자인, 이력서 쓴 문구 보면 사실 이 사람 어떻게 일할지 보이거든요. 알잘딱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서버 개발자니까 이력서 대충 써야지, 노션으로 제출해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션보다는 차라리 피그마 예쁘게 만들고 나중에 디자이너한테 첨삭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릴게요. 이력서의 최대한 밀도를 높여야 이거 언제 다 보냐라는 부담감은 줄이면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는 결국에는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는 재료가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시고 그 프로젝트에서 임팩트를 얼마나 냈고 또 진정성 있고 몰입한 경험을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경쟁이지만 사실 코테는 못하는 사람을 떨구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DP랑 그래프를 못 풀어요. 탐색도 잘 못하고. 근데 문자열 자료구조 전개를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커트라인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썬 쓰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개발자원 현대오토에버 SKCNC 동시합격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장우석입니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위주로 좀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점을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장점은 끈기, 앉은 자리에서 계속 공부하고 딥다이브하는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들을 전부 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저는 IT 연합 동아리 운영진을 했고 여러 스터디와 프로젝트에서 팀장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들을 대부분 뒷받침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진짜 장점이나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저의 경험들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쓰려면 이 경험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려면은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자소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소서를 써도 읽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합격한 게 굉장히 못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넣은 게 거의 다 최종 합격을 했고, 잘 쓴 자소서는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자소서는 없으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되 최악의 자소서는 여러분들 쓰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 그냥 수치적인 자료만 갖다 붙이고 기업을 찬양하는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악의 자소서는 무조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적성 검사를 많이 보는데 앞에 나오는 이런 소금물 문제, 무슨 뭐 거짓말을 했는 이런 문제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개발자들한테 메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빡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런 문제 많이 풀어놓고 취직하려고 보니까 소금물 문제를 풀래요. 개발자들이 보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난 정말 금융권 가고 싶다, 이런 분들만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은 인성검사를 보잖아요. 이 두 가지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과 많이 일을 해야만 성장이 많이 되고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혼자 일할 때 훨씬 더 딥다이브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세뇌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신뢰도에서 좀 깎이기 마련입니다. 면접 스터디를 하거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을 굉장히 접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꺼내려고 하고 평소 말투 같이 안 나와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많은 상황인데 좀 침착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게 저희 면접 볼 때 좀 장점이기도 했고, 이런 말투나 스타일이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침착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장에 미친 주니어 개발자가 스타트업을 선택한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년차 백엔드 개발자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카라 인턴을 가느냐, 스타트업 정규직을 가느냐, 이게 불과 한 2주 전에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딩코딩코 오픈 카톡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답변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첫 번째로 이제 네임밸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인턴을 가느냐, 정규직을 가느냐, 또 기술 스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성장 가능성이었어요. 소스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성장을 찾아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다 알만한 기업을 가느냐, 아니면 매번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기업을 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 인턴의 장점은 어떤 규모 있는 프로세스를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정규직은 실제로 내가 비즈니스를 임팩트 있게 기여할 수 있느냐, 또는 기술적인 챌린지 요소가 많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규직에 조금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가는 경우는 많은데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기술적인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스타트업 정규직을 선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었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규모 트래픽 어떻게 다루고 신입은 어디서 하냐. 저는 이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알림 발송이 연간 50억 건씩 발송이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루에 수천만 건씩 메시지를 컨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었고, 이게 스타트업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에 바로 기여가 되는 거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게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대로 뭐 네카라 인턴, 제가 지원했던 데는 카카오였으니까, 카카오는 3천만에 MAU 1000만, 매출 1000억이긴 한데 결국에 저한테 주어지는 권한은 백오피스 개발이었어요. 인턴의 권한이 생각보다 많이 제한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래서 제가 직접 느껴봤던 스타트업은, 제가 스타트업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정말 야생이에요. 대기업처럼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흐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진짜 야생이에요. 내가 코드 하나 잘못 푸시해서 이렇게 오류가 나면 그냥 그게 다 내 책임이 되고, 권한이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신입 개발자한테는 사실 부담이 되겠죠. 어떤 책임과 업무량이 비례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게 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로 배포를 하고 내가 내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랑 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스타트업이나 좋은 서비스 기업 당연히 가면 좋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최고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밖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폐쇄적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스터디 모집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부 구성원들만 스터디를 제안할 수 있어요.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스터디를 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 중에 자리가 남으면 신입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적절한 서류 필터링과 필요하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스터디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나 이펙티브 자바, 리얼 마이스큐엘, 토비 스프링부트라는 강의를 보기도 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는 시스템 면접 이건책이랑 DDD 관련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저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토스로 작년에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특히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운 학습한 기술들을 필요한 시점에 꺼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원분들과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취업하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스터디를. 한 개 혹은 그 이상 무조건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토스로 왔지만 다른 분들도 스타트업 다니다가 토스나 당근이나 각각 좀 유명한 회사들로 다들 이직을 잘 하셨어요. 또 함께 성장한다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돕는 문화 만들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취! 다들 2회차 모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개취포 오프라인 미팅 2회차가 잘 완료가 됐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딩딩딩 코딩 코딩의 즈